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대로 코디로키를 이용해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로키를 활용해서 함수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코디와 로키의 구조를 알아볼 겁니다. 코디와 로키의 구조를 알아보고, 두 번째 코디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엠블럭을 설치를 해서 이 엠블럭을 사용해서 코디의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코디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블록 코딩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1986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고, C 언어는 1972년에 만들어진 언어죠. 72년에 C 언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언어들이 C 언어의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도 거의 C 언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언어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파이썬과 C 언어의 차이점을 알아야 정확한 파이썬 문법을 지키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의 간단한 기초 문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코디 로키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와 로키를 결합한 상태입니다. 코디와 로키를 결합하면 이와 같이 로키 위에 코디가 얹어져 있죠. 이 코디는 다양한 센서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컨트롤러입니다.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로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로키는 코디와 연결해서 이와 같이 장애물을 피하고 색깔을 인식하고 선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모양의 도구입니다. 로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로키는 이와 같이 블록 코딩을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지금 까맣게 LED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형태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글자, 영어 얘기죠. 영어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림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스피커 위에 조그맣게 LED 하나가 있는데, 이건 조명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 B, C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있고, 그 위에 그 사이 가운데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코디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블록 코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디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엠블럭을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못한 친구가 있으면 엠블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오른쪽 끝에 보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밑에 엠블럭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은 윈도우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거의 윈도우 7 아니면 10이죠. 그래서 윈도우 버전의 엠블럭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엠블럭이 설치를 다 끝나면 이제 엠블럭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블록 코딩이 가능한 부분이 나오죠. 블록 코딩이 가능하고 파이썬으로 코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이 이벤트를 클릭하면 이 그룹에서, 이쪽에 있는 그룹에서 이벤트를 찾아서 클릭하면 옆에 블록 코딩의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버튼 A가 눌렸을 때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이쪽에 프로그래밍 부분에 이쪽에 이렇게 A가 눌렸을 때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 A가 눌렸을 때,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명령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찾아서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형태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1초간 출력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이와 같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이 동그란 원 모양을 클릭을 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쌤은 지금 화면에 동그란 원의 가운데 점, 그 다음에 위에 윙크하는 웃는 모양의 얼굴, 그 다음에 다시 동그란 눈의 가운데 점, 이렇게 해서 3개 형태를 화면에 1초씩 출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버튼 A가 눌리면 이와 같은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이벤트, 코디에 전원이 들어오면을 이쪽에서 찾아서 밑에 쪽에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면 그 중에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을 클릭해서 조명은 지금 우리가 봤던 스피커 바로 위에 다시 하면 LCD 밑에 한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보면 조그만 LED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조명에 RGB LED의 빨간색 1조 켜기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의 LED 한 개가 켜지는데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불이 1초 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형태를 클릭해서 여기에 형태를 클릭해서 표시를 클릭해서 여기에 글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표시 찾아서 여기 있죠. 여기 표시 찾아서 여기다가 글씨를 음평 이렇게 주면 음평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스크롤 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롤 되면서 글자가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간단한 블록 코딩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코디 로키의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6살이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6살이 아니니까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썬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파이썬은 C 언어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파이썬의 특징 그러면 제일 많이 드는 게 쉽다.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프리터 언어이면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C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였죠. 컴파일러 언어는 전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씩 실행기가 실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문장을 번역해서 인터프리터가 한 문장을 번역해서 실행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문장도 번역을 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다. C 언어는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였는데 함수로 구성되어 있었죠.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인데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든다.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게 객체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클래스로 객체를 정의를 해서 일단 객체를 만들고 객체는 클래스에서 정해진 대로 만들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썬은 모듈화가 되어 있다. 기능 단위로, 객체니까 객체 단위로 이렇게 기능 단위로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모듈 기능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이 캡슐화, 추상화, 상속, 다양성 이렇게 4가지 기능들을 얘기하는데 캡슐화라는 것은 캡슐 안에다가 변수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메소드, 함수를 모아서 캡슐 안에다 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캡슐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으면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안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숨길 수 있다. 이런 장점들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이제 보안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이 퍼블릭이기 때문에 은닉화를 한다라는 것은 프로텍트나 프라이빗을 지정을 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퍼블릭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인 코딩을 좀 더 상위 개념에서 추상화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상속받아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속과 사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상속은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동물의 특징들 클래스를 만들면 동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개, 고양이부터 포유류, 조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류에서 조류에 대한 특징을 만들 때 동물을 상속하게 되면 동물에서 정의되어 있는 변수와 동물에서 정의된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속을 하게 되죠. 다양성은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체지향 언어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캡슐화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캡슐 안에 메소드와 변수를 모아놓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트 이렇게 접근 제한자를 이용해서 퍼블릭 같은 경우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함수 내에서만,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았을 때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안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대충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이런 접근 제한자를 이용해서 캡슐화되어 있는 클래스의 객체에 직접 그 안에 있는 멤버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는 있어도 직접 접근해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못하게 제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두 번째 특징이 추상화였죠. 추상화. 객체의 공통적인 속성과 행위를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런 것들을 상위에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상속을 받아서 밑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능을 기술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추상화와 상속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쭉 있는데 객체지향 언어는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특징만 살펴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내고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C 언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본 문법입니다. 비슷하고 명령어의 기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되게 쉽죠. 일단 첫 번째 C 언어와 차이점이 첫 번째 변수 선언이 없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인트, 플로트, 스트링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C 언어는 반드시 선언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다. 두 번째,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세미콜론이 없다. 즉 그냥 아무것도 안 찍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찍고 문장을 쓰면 그 문장의 끝이 문장 끝입니다.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세 번째, 여러 개의 변수에 각각 값을 배정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A, B, C에 이꼬로 1,2,3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배정이 된다. C 언어와 다른 점이죠. C 언어와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여러 줄로 구성되는 명령, 포문이라든가 if문이라든가 이와 같이 반복문이나 제어문에는 여러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럴 때 C 언어는 이렇게 블럭을 씌웁니다. 그죠? if 가로 열고 조건, 그 다음에 여기까지 else,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lse 문장들을 이렇게 해서 블럭 안에 여러 문장을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파이썬은
이런 블럭이 없습니다. 블럭의 시작을 표시하는 콜론을 사용해서 이 뒤에 문장들은 연결돼 있다. 포문에 연결돼 있다. 또는 if문에 연결돼 있다. if a가 3보다 크냐, 그 다음에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점 2개를 찍어서 이 밑에 있는 문장들이 다 연결돼 있다. if문에 소속되어 있는 문장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렇게 브레이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여기에 줄을 맞춥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줄을 맞추면 이 문장들은 전부 다 if문에 소속된, if문에 참일대 소속되어 있는 문장들이 된다. 이렇게 줄을 맞춰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줄을 맞춘다. 들여쓰기를 해야 되고 줄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줄을 맞추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라는 표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죠? C 언어보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자, 큰 수 A와 B의 어떤 값을 지정해 놓고 이 중에 두 수 중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첫 번째 문장은 a, b, result 이꼬르 5, 9, 0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a는 5, 어떻게 해야 됩니까? int a는 5, b는 9, 콤마 찍고 c는 0 뭐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면 a는 5가 기억되고 두 번째 변수에는 이렇게 두 번째인 9가 기억됩니다. 리설트에는 이와 같이 0이 기억된다. 세 번째 값이 기억된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한 줄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if문이죠. 조건에 원래 C 언어는 가로가 나오는데 파이썬은 가로가 없습니다. 자, 조건. 이게 조건입니다. 그죠? 어떤 조건이죠? A가 B보다 크면, 현재 지금 A가 5고 B가 9기 때문에 A가 크지 않죠. A가 작죠. 따라서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이 문장은 리설트는 A-B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뀌었으면 실행이 됐겠죠. 그 다음에 else 다음에 이렇게 콜론이 있죠. 이 뒤에 있는 문장, 들여쓰기한 이 문장은 어디 문장이다? else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라는 겁니다. if문도 똑같죠. if의 이 두 개의 문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if가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이다. 이건 else일 때 실행되는 문장이다. 이때 여러 줄의 문장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줄의 문장을 쓰면 전부 다 else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즉 else는 여기서부터 블록이 시작돼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else 다음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가 5고 B가 9기 때문에 A가 5고 B가 9기 때문에 A가 크지 않죠. A가 작죠. 따라서 else로 와서 이 문장이 실행될 겁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리설트는 원래 0이 기억돼 있었는데 이거는 B는 지금 9가 기억돼 있죠. 그리고 A는 5가 기억돼 있습니다. 그래서 9에서 5를 뺀 값이, 이 결과값이 리설트에 기억된다. 따라서 리설트는 앞에 뭐가 기억돼 있었든지 상관없이 이 두 개의 결과값, 계산 결과인 4가 리설트에 기억된다. 따라서 이 문장이 실행된 다음에는 리설트에는 4라는 값이 기억돼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 줄에 들여쓰기가 안 돼 있고 밖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이거는 새로운 문장이다. if, else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문장이다. 새로운 명령문이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print result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설트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한다. 리설트에 들어있는 값이 아까 4였죠. 따라서 여기서 모니터에, 표준 모니터에 결과값인 4가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구름
해서 쌤이 실행을 해본 겁니다. 구름에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구름에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든 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 그룹 아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쌤 그 천사파파 유튜브에 들어오면 구름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또 아마 가입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파이썬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키인을 하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실행 누르면 에러가 없으면 이와 같이 결과값 4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결과값 4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디로키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살펴본 겁니다. C 언어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C 언어와 파이썬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살펴보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쌤이 C 언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코디로키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되게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쌤들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